첫 번째로 열어볼 이슈, 바로 윤한 갈등 시즌2. 이종석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저희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이거는 뭐 민심에 민감하게 대응을 했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만시지탄입니까? 그 얘기는 저쪽에 먼저 물어봐야지. 나야 그쪽 동네 사정을 잘 모르는데. 지난 21일 날 이제 이종섭 장관이 이제 귀국을 하면서 그 이전에 이제 황상무 수석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사퇴 수리를 이렇게 이제 하시고 결론은 한동훈 비대위 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걸 맞추고 수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용하신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선거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리스크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걷어냈죠.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은 절체절명의 상황인 거죠. 그 윤 대통령이 경로를 잘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자들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그럴 때가 바로 경로할 때 아닌가. 그 자식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당장 사표내라고 그래. 경로는 그럴 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로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처음에 버텼잖아요. 욕은 욕대로 다 얻어맞고 나서 6일 만인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사실 엄청난 얘기였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엔 그래 그 이종섭 지금 대사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고 가려고 했으면 대통령이 임명 철회를 했어야 풀릴 문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수용은 했다고 그러는데 요구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귀국하면 뭐 합니까? 이게 참 제가 보기엔 이게 웃기는 일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윤 대사님께서 너무 나이스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호주 대사 임명하니까 이 도주 대사로 그렇게 프레임을 악의적으로 씌워버렸거든요. 즉시 잡아들이라 그랬거든요. 민주당이 그 정확한 표현대로는. 그래서 이제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지금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또 이 당사자까지 수사가 올라가려면 주변 또 사람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는 수사 계획이 없다고 지난 금요일 날 이미 발표를 해버렸어요, 공수처에서. 그러면 앞으로 총선까지 이종섭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걸 도피하고. 이게 뭐 오래 할 것도 처음에 그냥 대사 임명 철회를 사실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선을 넘은 것 같고 민주당은 좀 임명 철회하라는 거고 뭐 검토해 보니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대사를 임명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용산의 시각이고 많은 국민들은 박종훈 대령의 얘기를 더 지금 신뢰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윤 대통령이 이걸 수용한 거는 아까 여론 때문이다. 당의 원성이 너무 컸다 하셨는데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좀 수도권에서 민심, 체감하는 민심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 선거 기재에 깔려 있는 것은 분명히 정권 심판론입니다. 이번 4월 총선은. 그래도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또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많은 파동도 있었고 볼상사는 모습이 있고 하니까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그래도 집권당의 안정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종섭 장관, 황상무 또 횟집 핵칼 사건은 저희들로서는 아파도 너무 아픈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예민한 민심 때문에 대통령실도 사실 아까 버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버티다가 결국 수용을 한 이런 상황인데 이 갈등, 이 긴장감이 흐르는 동안에 당내에서도 친윤 대 친한, 친한 대 친윤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 당직자들이 당선권 내에 배려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배려해달라.
호남권 인사 제가 주기한 위원장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그 어려운 광주에서 함께하면서 당시를 확장해 오셨고 지난번 선거 때는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상당한 득표를 올리면서 호남 지역에 우리 당의 당시를 확장하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추천하는 것이 사천입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거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있다고 봐야죠. 열이 치받으니까 가서 한 거지. 얘기를 해도 그 과정을 거쳐도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떠드는 거지 뭐. 따로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랬겠어요? 사실 그 전에 이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에. 그런 사정은 여기 내막을 알 거고 나는 뭐 신문 보고 느낌만 얘기하는 건데 용산에서 열 받으니까 이철규 의원이 기자회견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게 상식이다. 그럼요. 하셨는데 여기 뭐 당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태 선배님 그 상식적인 판단에 대해서 제가 굳이 그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철규 인재위 위원장과 한동훈 또 총괄선대위 위원장이 비례공천 충돌 부분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이니까 그 자체가 없던 일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일정 부분 비례대표의 포진이 되면은 당정이 쉽게 말하면 효율적으로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정권을 성공적으로 스포트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후보를 비례에 많이 넣고자 하는 게 사실인데 그게 이제 개내의 차이가 있었던 건 틀림없는데 그래서 이철규 뭐 인재위 위원장이 좀 문제 제기를 시작이 한 것이고 두 사람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명단 안 고치면 같이 못 간다라는 이철규 의원과 그리고 그럼 내가 관두겠다라는 한동훈 위원장 이런 대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오갔다는 거는 정말 갈등이 폭발했다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반발이 컸던 겁니까? 뭐 소리가 높여져 가지고 뭐 아주 험악했다. 이게 매제 일간지 모 일간지에 나왔지만은 이철규 의원이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사실은 없다. 이렇게 해명이 된 마당이니까 뭐 그 해명된 내용대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죠. 왜 웃으세요? 그냥 웃고 말죠. 김선태 형 오늘 참 고생하네. 아이고 말이 길잖아요. 그럼 지금 거기 비례된 사람들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다 그 당에 있으면 다 잘 이해하고 뒷받침하려고 하는 거지. 저렇게 참 변명하려니 말이 길어지고 오늘 참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 그럼 밖에서 보시기에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반발이 컸던 겁니까? 그 다음 날 민생 특보된 사람이 우선 주저거고 그 다음에 이철규 의원의 그 항변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어요. 호남과 당직자 얘기 이 명분은 있었으나. 명분은 있었는데 이제 그 내막은 뭐 저쪽이 잘 알지 뭐 저야 뭐. 그러면 핵심은 주기한 위원장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저쪽이 물어보려니까 왜 자꾸. 주기한 우리 강주시당 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임은 높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지난 2022년도 그러니까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역대 강주광역시장 후보로서는 가장 높은 득표율. 보수정당 후보로. 그렇죠. 그때 무려 15.9%를 보통 우리가 뭐 강주시장이든 전남북지사 후보 내놓고 선거 비용 보증 받은 적이 한 번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저런 사람은 들어가는 거는 좀 자연스럽게 비춰질 수 있는데 굳이 왜 24번인가 뒷번호로 당선 안정권에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호남 몫으로 챙겨줄 만한 인사였는데. 인사였죠. 배제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배제했다기보다 당선권 밖으로. 아니 이런 거 아니에요. 소위 적진 비슷한데 험지에 가서 고생한 사람들한테 하나의 보상으로서 해주라는 건데 이분은 그냥 쭉 검찰에 근무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그 시장 한번 나오고 지금 고생이래 2년 한 거예요. 호남을 대표해서 그렇게 보상을 해줄 그 정치인의 대표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한동훈 위원장의 판단이 옳다고 봐요. 한동훈 판단이 옳았다라는 건데. 그 대목은 그렇다고요. 그 특보
후보로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임명을 한 거잖아요.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 보란 듯이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거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24번 놓은 걸 보고 또 한 번 대통령의 경로가 그 다음날 임명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처음에 비례대표 추천 명단이 다소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어찌됐든 지금 이제 당의 중심이고 국민의 미래 이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공천권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철규 의원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용산의 의중을 반영한다는 그런 언어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당과 조율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나 언론에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고. 저는요, 이 비례대표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비례는 한 번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로 전부 또 하려면 너 이제 지역으로 가라. 뭐 이게 오랜 이제 정치권의 관행이었잖아요. 근데 아주 의정활동 잘한 사람은 한 번 더 비례대표를 더 주는 게 앞으로 그런 관행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전통이. 전 이번에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 비례 한 번 더 한 거는 그 어쨌든 그 국민적인 그 이미지도 좋잖아요. 그건 전 오히려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은 대목. 그러니까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품격을 보여줬죠. 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그때 거기에 하답해가지고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입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부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장애인 분들의 입장을 저희가 100% 공감하고 이해한다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겠는 부분이 많을 거고요. 다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만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좀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저희는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김예지 의원에 대해서는 좀 전에 유태 선배님 말씀처럼 비례에서 연입되는 그런 판단도 있었어요. 결국에 국민의힘이 비례 순번을 조정하기는 했어요. 이거는 갈등이 어떻게 결론이 난 거라 봐야 합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언제 그랬냐 뜻이 이거는 조용하게 수면 밑으로 깔아앉아 버렸습니다. 비례 갈등은요? 그래서 비례 갈등은 이미 국민의힘 내적으로나 밖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선전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겠냐 그런 우려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황상무 수석의 사퇴, 이종섭 대사의 귀국, 그리고 비례 갈등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어느 쪽에 이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승기라기보다는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 일정 부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 위원장으로서 결기와 그리고 집권당의 면모를 갖추는 데는 이번 비록 유난 갈등에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런 평가는 좀 받을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좀 주도권을 가져갔다. 황상무, 이종섭 비례 갈등까지 유난 갈등의 결론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즉시 귀국하라고만 요구해서 들어줬는데 더 불거질 건 없고 속에 앙금이야 이미 많이 쌓였겠죠. 이미 쌓인 건가요?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저러는데 지금 앙금은 권력은 부자간에도 못 나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앙금이야. 근데 총장님 앙금이 남았다 하면은 총선 끝나고 협력 관계 유지될까요?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순전히 내 피셜이니까.